네,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그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정말 규탄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면 이 실형을 받기보다는 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를 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속이 되는,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있다고 하는데, 이준영 변호사님 어떤 범죄들이 있죠? 근데 보통 이제 대표적 두 가지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랑 이제 전세금 사기가 있죠. 계좌 누가 계좌번호를 보고 그냥 뜬금없이 돈을 한 1,000만 원 입금해 줘요. 그러면 어느 날 계좌에 1,0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돈을 이제 그러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게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고 뭐 가압류도 걸고 뭐 사기도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그냥 부드럽게 제가 오입금을 좀 한 것 같은데 돌려주세요.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1,0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막 전과자 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. 뭐 보통 근데 돌려줄 때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돌려줄 땐 저희 와이프 계좌로 주세요. 뭐 이 계좌로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봤더니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대포 통장으로 완벽하게 이용이 됐다.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. 그러니까 마치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제 계좌로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럼 제가 갑자기 구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. 근데 이 경우에도 불편한 게,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몰랐다는 게 너무 뻔하니까. 네. 근데 이제 계좌가 몇 달 잠겨 있을 수는 있어요. 엄청 불편하죠, 그것도. 이게 이 돈을 꺼내서 그 보이스피싱범 그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,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 현금수거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잡히면 이제 바로 현행범 체포가 돼서 이제 유치장도 가고, 또 이제 수사 중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법정 구속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죠. 들어.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현금수거책 하신 분들이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골든타임으로 잡는 게 한 3일 정도인데, 한 보통 이제 법원에서 3일까지는 좀 해볼만 할 여지가 크고, 한 일주일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알았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이거를 뭐 하루에 30만 원 벌든 50만 원 벌든 자기 얼굴 다 까면서 CCTV에 실제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힌 분들은 잡혔다는 건 족적이 있으면 잡혔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ATM기 얼굴 다 노출돼 있지, 택시 타고 가면서 신용카드로 긁었지, 근처 편의점에서 밥도 먹었지, 이게 다 기록이 나는데 그거를 고작 내가 30만 원 50만 원 받자고 전과자가 될 위험을 물었었다?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. 그러면은 보통 이제 현금 수거책으로 정말 단순 진짜 몰랐어, 나 진짜 몰랐어, 알 수도 없었어, 미필적도 아니야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억울해할 것 같거든요.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. 보이스피싱도.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, 심지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.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실제로 상호 검색하면 인터넷 다 있거든요. 물론 그 회사 담당자는 모르죠. 자기들 그런 거 한 적이 없으니까. 내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막 화내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라고, 전화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현장에서 성내고 막. 보이스피싱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주고받는 카톡 이런 거 있거든요. 또 심지어는 막 좀 이상하다고 이제 아는 형한테, 형 원래 대부업체 일해? 대부업체 일이 형 원래 일해. 근데 그 형이 또 대부업체에서 일한 적 있거든요. 원래 그래. 이렇게 이게 오지랖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의심 없이 일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.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유리한데, 뭐 카톡이 지울 수도 있는 거고, 또 텔레그램 같은 경우 상대가 지우면 지워지잖아요. 뭐 이렇게 복구가 안 되고 이러면 자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원래 검사가 무죄를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건데, 반대로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내가 그런 문자 있으면 다 그냥 확인해가지고 다 내고 막 이렇게 내가 몰랐음을 입증할 그런 걸 내야 되고. 근데 그런 거를 내도 사실 일단 좀 안 좋게 봐요. 일단 안 좋게 봐서 되게 어려워요. 심지어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 봤거든요. 공무원은 벌금 조금만 나와도 임용이 안 될 수가 있는데, 고작 지금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쓴 돈이 지금 거의 몇 천만 원인데 이거 지금 몇백 하겠다고 지금 했겠냐고 이런 주장하는 거죠. 근데 그런 걸 해도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뭐 많죠. 그래도 많은데 다 그렇지는 않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, 특히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이 많으시면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, 사실은. 그럼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? 어떻게 보면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명확하게 판별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누군가를 잡아야 하는 거라면, 성문에 대해서도 성문이 이제 일치를 다 똑같거든요. 그게 그러니까 지문처럼 고유의 그게 있는데, 차라리 그걸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것 자체도 이제 개인 그 인적사항을 특정을 하고,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에 특정을 해가지고 좀 수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거나, 아니면은 그냥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, 영원히 그냥 너가 보이스피싱으로 진짜 몇억 몇십억 쉽게 벌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객지에서 살다가 이제 객사를 할 때까지 못 돌아온다, 이런 걸로 이렇게
해야 되는 게 아닐까. 그 정도 차라리 개인 정보니 뭐니 뭐 이런 거보다 저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게 여러 가지 뭐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뭐 유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거를 국가가 수집을 하는 게 비교 형량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네,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떻게 자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갖고 현금 수거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통장에 뭐 돈이 막 큰 돈이 갑자기 팍 입금됐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. 굉장히 안 좋은 일에 연루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신고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